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한다고 하면 다 반대해요.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헌해서 이렇게 되지 나도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공천도 그냥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낙하산 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지각했냐 아니냐, 동네 봉사는 몇 번 했냐, 심지어는 뭐 헌혈도 한 적이 있냐 아무도 없냐, 그런 거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그 점수를 공천한테 딱 갖다 놓고 몇 점 딱 매겨요. 네, 방금 들으신 발언은 어제 있었던 한 포럼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강연자로 나서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말한 거는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공천까지도 사실상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부위원장님, 원래는 되게 선을 그었잖아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주나 일방적인 입법 활동이나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고 나서 좀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캠프 해단식 때도 뭐 다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요청하는 지지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따끔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전국 상황이 그래 녹록치 않고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대선 이후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뭐 어떤 계엄, 탄핵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못했죠.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죠. 그 이후에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뭐 당내에서 이견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홀로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의원을 조롱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지리멸령한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 연성 지지층 모두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근데 뭐 차떼고 포떼면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도 나오시고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시고 다 나와서 자웅을 겨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더 이상 계파 갈등이나 상대에 대한 조롱 비판 없이 양쪽이 그 결과에 수긍하고 단일 대우로 대여 투쟁 전선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출마 결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내가 나갈 리가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측근 그룹들은 나와야 된다, 나와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하나의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김문수, 꽃꽃문수로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동하면서 대선 후보가 됐던 인물입니다. 지금 분리하고 절연하고 국민 눈높이로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얼굴로 적당합니까? 나경원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끝까지 엄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한동훈 전 대표 결이 다소 다르다고 하지만 대선 국면 때도 자당을 향해서 했던 그런 공격들 당원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한테도 지는 정치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상의 현실이죠. 만약에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당대표로 나와서 국민의힘을 쇄신하겠다. 뭐 이를테면 김재섭, 김용태 이런 인물들이 부상했다면 국민들이 눈길 한 번 더 주셨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방송 모습 보고 오시죠.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을 보면 검찰 수사관들을 어떤 기관으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분들에게 문자, 메일, 전화를 통해서 연락 시도해도 답변을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대표께 연락드리게 됐다. 어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하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일단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힘이 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선거에 다시 이겨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막겠지만 안 된다면 선거에서 다시 이겨서 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선언을 에둘러서 저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당 대표가 되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에서 다시 이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본인이 출마합니까? 그게 아니죠. 당 대표가 돼서 선거에 이길 만한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이 독주를 막아내겠다. 예.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정치 재개 선언 그리고 당 대표 선언을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뭐 선언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혁신위원장직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있죠. 이 안 의원은 당을 코마 상태에 비유하면서 전면 쇄신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된다는 예. 관측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예.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과 반성, 혁신 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원내 인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안철수 위원장은 중수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앉혀서 당을 혁신해 나갔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월요일 날 어떤 면면을 보고 평가를 1차적으로 받겠죠. 예.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중하순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혁신위 안을 매주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혁신안을 어떻게 다음 당대표에게까지 관철을 시키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거는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 혁신위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